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작품은 바로 문순태 작가의 단편소설 징소리입니다. 이 소설은 수능 문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1970년대 산업화 시대, 그 그늘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너무나도 아프게 그리고 있죠. 단순히 줄거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한번 자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주 강렬한 하나의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질문처럼요. 고향을 잃고 미쳐버린 남자 허칠복. 그가 저수지 한가운데서 밤이고 낮이고 징을 울려대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의 징소리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허칠복이라는 인물의 삶을 5단계로 나눠서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지금 그의 모습, 그리고 그가 왜 미치게 됐는지, 과거를 살펴본 다음 돌아온 고향에서 어떤 갈등을 겪는지, 그리고 결국 그를 상징하는 이 징소리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겨버린 고향, 방울제. 그곳에 3년 만에 돌아온 칠복의 현재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고향은 이제 장성호라는 저수지가 되어 보였어요. 근데 칠복은 바로 그 옛 고향터에서 징을 꽝꽝 울리면서 낚시하러 온 사람들을 막 쫓아내는 거죠. 당연히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큰 혼란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칠복의 행동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그냥 미친 사람의 난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옛 친구들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이 모든 게 사실은 물속에 잠겨버린 자기 과거와 어떻게든 다시 연결되려는 아주 필사적인 몸짓인 셈이죠. 특히 옆에서 아빠를 따라 춤을 추는 어린 딸의 모습은 이 장면을 정말 더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아니, 그렇게 성실했다는 남자가 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걸까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칠복의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극의 시작점을 찾아보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한눈에 보이죠? 그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든 비극의 시작은 댐 건설이었어요. 평생의 터전인 고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 충격은 연쇄적으로 작용합니다. 낯선 도시에서는 적응 못하고 일자리도 잃고 설상가장으로 아내마저 배신하면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요.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미쳐버린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비극의 도미노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고향과 보시의 극명한 대비예요. 고향에서는요,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면서 언젠가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시에서 그가 평생 익힌 농사짓는 기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죠. 그는 그저 무력한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징, 칠복의 손에서 또치 않는 이 징은 그냥 쇠붙이가 아닙니다. 마을을 떠날 때 마을의 안녕을 빌던 굿에서 쓰던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칠복에게 남은 잃어버린 고향과 나를 연결해주는 마지막 끈이자 어쩌면 칠복 그 다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딸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칠복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기억 속에 있는 고향과 지금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소설의 핵심 갈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칠복에게 징소리는 잃어버린 고향, 치구들을 부르는 애타는 외침이에요. 하지만 낚시꾼이나 심지어 옛 이웃들에게는요? 그저 먹고 사는 걸 방해하는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죠. 같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칠복의 옛 친구 봉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라고. 이 한마디가 고향을 잃은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삶의 기반, 뿌리째 뽑혀버린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거예요. 칠복의 옛 이웃들도 결국은 자신들의 고향을 삼켜버린 바로 그 저수지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칠복이 그렇게 쫓아내려는 낚시꾼들한테 매운탕을 팔아야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갈등은 이야기의 가장 슬픈 순간,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바로 칠복이 고향에서 2번 버림받는 장면이죠. 옛 친구들도 괴로웠을 겁니다. 친구에 대한 연민과 당장의 생존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너무나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고 말죠. 바로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친구였던 칠복을 쫓아내자는 겁니다.
칠복이 이렇게 절규하죠. 고향에서 내쫓기면 어디로 가냐고. 이게 이 상황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물에 잠겨버린 고향에서조차 그는 또다시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친구들은 울면서, 정말 울먹이면서 칠복과 그의 딸을 강제로 버스에 태워서 어둠 속으로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칠복이 떠났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남기고 간 징소리의 그 강력한 상징성, 마지막으로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칠복을 떠나보낸 바로 그날 밤이에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디선가 밤새도록 징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징소리인지 아니면 바람소리인지 혹은 마음의 소리인지 모호하게 그려지죠. 결국 이 환청 같은 징소리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라진 공동체를 향한 울부짖음이자 근대화라는 거대한 폭력에 대한 저항의 소리죠. 또 뿌리 뽑힌 모든 이들의 한과 슬픔이 담겨 있고 칠복 그 자신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를 내쫓아야만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죄책감의 울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칠복은 떠났지만 그의 징소리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메아리 치고 있어요. 과연 이 울음소리가 허칠복, 단 한 사람만의 것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시대 전체의 울음은 아닐까요?